자, 이번 수업도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옵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calculus of variation에서 펑셔널이 여러 가지 dependent variable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 또 constraint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 y와 z가 있을 때 오일러 이퀘이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더해서 y와 z 사이에 어떤 관계가 항상 성립돼야 되는 constraint가 있을 경우 이 functional f를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문제를 푸는 오일러 이퀘이션은 이렇게 써진다고 유도를 했었어요. 네. 유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꼭 해봐야 됩니다. 예. 대면 수업이면은 사실 이걸 유도를 또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유도를 안 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제가 몇 번을 유도를 해주는데 여러분들 뭐 영상 돌아가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가서 보세요. 이미 익숙한 친구들이 보기에는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 람다라는 라그랑지 undetermined multiplier라는 새로운 independent variable x의 함수인 람다를 소개를 해줬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equation of motion, 그 오일러 이퀘이션이 하나, 두 개가 나오고 또 constraint가 세 번째 이퀘이션이 됩니다. 이퀘이션은 세 개고 unknown은 우리가 y의 함수, 또 z의 함수, 그리고 람다 이 세 개가 unknown이에요. 이퀘이션 세 개고 unknown이 세 개니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제너럴하게 independent variable이 이렇게 i는 1, 2, 3 이렇게 있는 여러 개가 있는 경우 뭐 그리고 뭐 n개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 다음에 constraint가 뭐 여러 개여가지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여러 개를 정의를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뭐 m개가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제너럴한 경우에는 오일러 이퀘이션이 가장 제너럴하게 이렇게 써진다고 했었습니다. 이건 J예요. 그러니까 모든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서메이션을 해줘야 돼요. 네. 이렇게 이건 I고 이건 J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게 되면 6.5인데요. 이런 빗면에 어떤 원판이 굴러가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럴 때 우리 변수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굴러갔다고 하면 이 빗면 상의 이 방향을 빗면 방향으로의 거리를 y라고 정합시다. 그리고 반지름은 r이고요. 그러면은 이 원판이 세타만큼 굴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이 선이 1이 왔다고 봅시다.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세타라는 거죠. 이게 세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알파면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뭐예요? 이 y와 세타에 대한 constraint equation을 구하여라.
언제? 슬리핑이 없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때. 자, 이 원판이 빗면상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때 constraint equation을 쓰라는 거예요. 뭐겠어요? y는 r 세타. 이게 미끄러지지 않을 조건이죠. 그죠? 미끄러지지 않는다면 굴러간 세타 곱하기 r이 정확히 이 원판이 빗면을 짚고 y 방향으로, 그러니까 빗면 방향으로 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y가 r 세타와 같다면 이 공은 미끄러지지 않은 거고요. 예를 들어 미끄러졌다고 하면 미끄러졌다고 하면 아마 r 세타가 y보다 크겠죠. 다시 y가 r 세타보다 크겠죠, 그죠? 예, 미끄러지니까 y는 이제 원래 나와야 되는 것보다 클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이 써지고요.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어떤 펑션을 우리는 constraint 펑션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y-r 세타는 0. 앞에서도 봤지만 항상 constraint 펑션은 0인 꼴로 constraint 펑션을 정의를 써요. 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constraint 펑션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자. 이 constraint를 써가지고 실제 피지컬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실제 물리 문제를 푸는 거는 챕터 7부터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챕터 6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챕터 6은 일단 챕터 6에서는 Calculus of Variation을 배우는 게 목적이에요. 이거는 순전히 수학적인 문제로 한정을 해서 풀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수업이 역학이잖아요. 물체의 역학적인 행동을 예측하는 Equation of Motion을 결국 풀고 싶은 건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Calculus of Variation이라는 수학적 테크닉을 이용해서 7장에서 실제 피지컬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끝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했었죠. integral form, constraint가 integral form일 경우, 예를 들어서 k가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를 적분한 값이 fixed 됐을 경우에 j가 뭐예요? f를 적분한 거죠. f 펑셔널을 적분한 j의 익스트리멈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문제나 f 플러스 람다 g를 적분한 값의 익스트리멈이 되는 조건을 구하여라 나 똑같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증명은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 example 6.6을 보면 이런 인테그레이션 폼의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경우에요. 자, 6.6 커브 yx라는 커브를 가지는 또 길이가 토탈 길이가 l이래요. 오케이? x 액시스 보자. 문제를 풀어보면 마이너스 a, 0 플러스 a, 0이 시작과 끝 지점이고 이 사이에 어떤 펑션이 뭐 이런 펑션이 있겠죠. 이게 yx 펑션이고요. 이 yx 펑션, 그러니까 시작 포인트에서 끝 포인트까지의 이걸 줄이라고 보면 되죠. 길이 l인 로프를 연결을 해놨다고 봅시다. 이 길이는 토탈 꼭 l이어야 돼요. 이때 x 액시스와 이 yx 커브가 만들어내는 이 에어리아의 에어리아가 가장 크도록 yx
크도록 하는 yx를 찾아라.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길이 l인 로프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시작점은 마이너스 a, 0, 끝점은 a,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때 이 줄을 뭐 막 늘려서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겠죠. 예, 늘리는 건 아니고 이제 모양을 변형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는 l로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때 이 x-axis와 이루는 에어리어가 가장 크도록 하는 어, 커브를 구하여라 이런 거예요. 자, 이 문제 혹시 들어본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죠. 왕이 어떤 사람한테 상을 줄 건데 네가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가 하루 동안 걸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 네가 걸어간 그 패스가 싸고 있는 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 오케이? 한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다른 포인트로 원래 포인트로 돌아왔을 때 뭐 삼각형을 그리면서 돌아와도 되고 원을 그리면서 돌아와도 되고 이런 경우에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는 똑같다고 봅시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넓은 면적을 둘러쌀 수 있을까? 라는 문제랑 똑같죠. 네. 스포일러를 하자면 원으로 돌았을 때 가장 넓은 영역의 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총 길이가 일정할 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에어리어는 뭐예요? a부터 a까지 y 함수를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죠. 자, 이때 y는 single valued function으로 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y가 막 이렇게 같다고 하면 이게 지금 하나의 x 값에 대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펑션을 잡아버리면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싱글 밸리드 펑션으로 잡지 않으면 이게 수학적으로 굉장히 풀기가 복잡해지죠. 왜냐면 여기 하나의 x 값에 세 개의 y 값이 가능해지는 멀티 밸리드 펑션이면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편의상 y는 싱글 밸리드 펑션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면적이고 그래서 이 j라는 면적을 맥시마이즈를 하는 y 펑션을 찾아라. 그죠? 이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맨날 하는 거죠. 랭스는 뭐예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랭스 ds는 뭐예요? 루트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이겠죠? 이 차원에서 이렇게 dx 제곱 플러스 dy 제곱. 그럼 dx를 밖으로 빼면 dx로 적분하는 꼴이 나오겠죠? 그러면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의 dx가 되겠죠. 여기서 y 프라임은 dx분의 dy고, 오케이? 요게 항상 l일 때, 그러니까 이 펑션을 이런 폼을 적분했을 때 항상 l일 때 이 j가 익스트리멈 밸류를 갖는 펑션 y를 찾아라. 그러니까 캘큘러스 베리에이션 문제인데 컨스트레인트가 인테그레이션 폼으로 나온 거죠. 자, 이때 뭘 하면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y 플러스 람다 루트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자, 이거를 적분하는 값이 맥시멈이 되도록 하는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풀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서 한 얘기죠. 요거. 네. 그럼 뭐예요? 오일러 이퀘이션이 이거죠? 오일러 이퀘이션 dx d. 자, 이거 이제 지금쯤 외워야 돼요. 외워졌어야 돼요. 외우려고 안 해도. 요게 이제 f가 되는 거죠. 요게 f가 되는 거고, 요걸 여기다 두면 한번 해봅시다. 자, y로 미분하면 뭐 첫 번째 건 1이죠. 그리고 끝나네요. 뒤쪽은 y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dx d
람다의 2분의 1에 1 플러스 y 프라임 곱에 마이너스 에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요게 0이다. 자, 좀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dx분의 d에 1 플러스 y 프라임 제곱 이거가 뭐예요? 이거가 1이네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뭐겠어? 잠깐만. 다시 할게요. 자, 앞에 식을 카피를 해와야겠네.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자, x분의 1 플러스 y 프라임 네, 람다 y 프라임 0. 그러면 그냥 1 플러스 y 프라임 이 dx 안에 있는 게 x 마이너스 뭐 c1이라고 합시다. 인티그레이션 컨스턴트 c1 마이너스 c1이라고 잡고요. 양쪽을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제곱에 이렇게 되고 그런 x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고 양변을 역수로 취해 볼까요? 되고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그냥 풀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이걸 옆으로 넘기고 그게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걸 이제 역수를 한 거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y 프라임은 뭐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y 프라임은 이건데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람다 제곱 1 마이너스 c1 제곱분의 x 마이너스 c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돼요. 예, y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x 마이너스 c1 제곱 그죠? 예, 이걸 미분하면 이게 아래로 내려가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2가 나오는데 어차피 2분의 1이 나오는데 어차피 안쪽에 있는 걸 한 번 더 미분하고 하면 네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인테그레이션 컨스턴트 하나가 더 붙겠죠. C2.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C2를 저쪽으로 넘겨서 제곱을 해주면 이게 밖으로 나오고 정리를 하면 x-c1의 제곱 y-c2의 제곱은 람다 제곱이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C1, C2가 원의 센터의 x축, y축 좌표고요. 람다가 원의 반지름이 되는 그런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과 끝이 마이너스 a 플러스 a여야 되니까 최대 면적이 되는 거는 이런 반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람다가 a인 경우죠. 그리고 c1이 c2가 다 0일 경우 이때 이 에어리어가 가장 맥시멈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따르는 원이 꼭 반원일 필요는 없고요. 물론 C1은 0이어야겠죠. 왜냐면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원이 이런 모양인데 센터가 여기다
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이 면적을 구해보면 이 면적이 더 큽니다. 이 총 길이가 L로 같을 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때, 물론 그러면 여기 A랑 여기 A랑 다르겠죠. 자, 여기 이런 실제 이 면적을 계산을 해가지고 뭐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거는 책의 솔루션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 렉처 노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디스커션을 해놨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이 있으면 보도록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인테그레이션 폼의 constraint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된다는 거고, 이런 형태의 constraint는 이런 식으로 이 함수에 대한 오일러 이퀘이션을 써서 풀면 된다. 그 오일러 이퀘이션을 풀어서 y 펑션을 구하니까 이런 형태의 이퀘이션이 나오더라. 이 원의 모양이더라. 그래서 원의 경로를 둘러야 같은 거리를 갔을 때 에워싸는 면적이 맥시멈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챕터 6에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갈 게 있어요. 챕터 7에서 많이 쓸 거라서 이 세타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세타가 아니고 델타죠. 델타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이 델타 J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뭐예요? 얘는 일종의 기울기죠. 알파가 변할 때 J가 얼마나 변하느냐. 오케이? 거기에 D 알파를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알파가 D 알파만큼 늘어났을 때 J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가 되겠죠. 그죠? 마치 이거죠. 그죠? Y의 펑션이 뭐 이렇게 있을 때 X가 여기서 X 플러스 델타 X까지 늘어났을 때 Y는 이 Y에서 Y 플러스 델타 Y까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펑셔널에 대해서 뭐 쓰면 뭐 이 델타 대문자 델타 대신에 소문자 델타를 쓰는데요. 네. 어쨌든 뭐 델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알파가 D 알파만큼 바뀌었을 때 J가 델타 J만큼 바뀐다. 그때 델타 J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J가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갖는 조건은 델타 J가 0일 때겠죠. 그죠? 네. J가 익스트리먼 포인트라는 얘기는 가로치기 알파라면 이게 세로치기 J고, 알파를 조금 바꿔도 J는 바뀌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델타 J는 0이어야 돼요. 그죠? 네. 다 앞에서 했던 얘기인데 그냥 뭐 델타 J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아마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델타 노테이션은 7장에서 좀 더 쓸게요. 자, 그래서 챕터 6 Calculus of Variation 다 끝마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한번 가늠을 해보고 싶으나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항상 고민이에요. 네. 숙제는 곧잘 다 잘 푸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적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Calculus of Variation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수식으로 적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챕터거든요. 물론 역학 문제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constraint라든지 뭐를 맥시마이즈를 해야 되냐라든지
뭐를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쓰고 뭐를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쓰느냐, 이런 것들은 그냥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챕터 6에서 할 얘기는 다 했습니다. 자, 일단은 챕터 6는 여기서